라방스 조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이제 저희 라방 제 옆에 있는 새로운 얼굴은 장소영 변호사입니다. 장 변호사 본인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로에서 새로 합류하게 된 장소영 변호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장소영 변호사는 라방이 처음이어서 좀 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잘 봐주세요. 네. 네, 그림이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박은선 작가님이 저한테 이제 선물로 보내주신 액자여서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 거의 똑같이 생겼죠. 네, 저랑 이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스토리에 그 올라온 질문 저 답변을 드리면요.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에서 의사가 제대한 남편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정신적인 문제로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맞을까요? 근데 남편 수입이 좀 많네요. 월 수입은 월 1,000 정도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장 변호사는? 물론 월 수입도 양육권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 참작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가사 제대를 할 만큼이었으면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부분이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되도록이면 아내분이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왠지 양육권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거 봐서 아이의 나이가 어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머니 쪽으로 더 유리해 보이시고요.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양육권이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경제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양육권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혼 후 혼자 그 장사하다가 남친과 함께 살면서 월급 주며 장사 같이 하고 있는데 추후 사실혼 문제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을 판단할 때에는 꼭 동거를 하느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서로 소개를 해줬는지, 아니면 또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참작해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월급을 준다는 걸 보면은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는 아닌 것으로 이제 충분히 증명이 가능할 것 같고, 이거 외에도 가족들에게 서로 소개를 했는지 아니면 가족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지 이런 부분을 입증하면은 사실혼이다 아니다를 주장하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두 분의 의사도 혼인관계를 유지한다는 의사, 그리고 밖으로 봤을 때도 부부라고 이제 보여야 돼요. 가장 전형적인 사실혼은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한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이 살고는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한테 부부로 소개를 안 하고 그냥 이제 경제적인 부분만 같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급여를 주는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 안 되고 그냥 동거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한테 소개했는지 뭐 결혼식 사진은 있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서 네, 사실혼으로 판단됩니다. 시부모님이 막내 아들을 저희 부부 보고 키우라고 하세요. 저희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고 집도 14평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막내 아들을 형 부부가 키워줄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남편이 어떻게 좀 중재를 해줘야 되는 문제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부모님한테 내가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도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없고 단지 이 부분만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좀 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을 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면접교섭 불이행만으로 양육권 변경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 양육자는 전 남편이고 경제력과 양육 환경은 제가 더 좋습니다.
협의 이혼한 지 1년 되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혼하면서 친권양육권은 아빠가 가지고 내가 면접교섭을 하는 걸로 됐는데 남편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안 해주나 봐요. 면접교섭 안 해주는 걸 이유로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원하시는데 어떻게 승소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면접교섭 불이행만을 가지고 주장을 하기보다는 면접교섭도 약속한 것처럼 이행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조건들이 양육하기에 지금 말씀 주신 분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란 걸 같이 주장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면접교섭을 어느 정도로 안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면접교섭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줬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친권양육권 변경 사유로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넣으면서 면접교섭 사전처분도 일단 넣으시고요. 그리고 친권양육권 변경 청구,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기존에 약속한 면접보다 훨씬 많은 면접을 나는 확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주의적 예비적으로 청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주장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능력 있는 정치 신인인 줄 알았어요. 혹시 정치 쪽도 생각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오늘 라방 공지하면서 스토리에 제 사진을 올렸거든요. 그거 보시고 바로 이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정말 무슨 정치 신인 생각하냐는 이야기가 나올 법하게 저희 작가님이 잘 찍어주셨는데요. 네, 나름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네, 정치 쪽 저 전혀 생각 없어요. 저는 정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네, 정치 쪽에서 저 부르지도 않지만 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네, 남편이 일을 안 하면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을 안 하면, 남편이 일을 안 하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장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각에는 일을 안 하는 이유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해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온전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일을 안 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혼 사유로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나는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이 구해지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이혼이 안 되는 거지만, 일을 구할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이제 깨진 걸로 인해서 이제 이혼 사유로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사진 보고 지금 댓글 중에 비례 5번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비례 5번 조인섭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스토리 질문 중에 저는 집요하게 캐묻는 스타일이고 남편은 그거에 참다 마지막에 폭발하면서 욕을 해요. 둘 다 발전 가능성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성격 차이인 거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요즘에 근데 주위에서 보니까 부부가 같이 심리 상담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효과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쵸. 심리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성격 차이는 누구나 다 성격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혼 상담 하다 보면은 성격 차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폭력성이 많은 폭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네, 폭발하면서 이제 욕을 해요. 둘 다라고 하셨는데 상담을 일단 받아보시고 한번 두 분이 욕을 안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법을 특히 남편분이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변호사님의 MBTI는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ESTJ, 엄격한 관리자형, 네, 입니다. 장 변호사는 해봤어요? 네, 뭐예요? 저는 ENFP인데 가끔은 I가 나오기도 해요. 그렇군요. 요즘 분들은 젊은 분들은 이제 그 MBTI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라방 왜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라방을 한 게 거의 1년 정도 돼가죠. 지금 42회 막 이렇게 되니까 처음 라방
굉장히 단순한 동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그 사무실에 그 라방을 하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대표님은 라방 왜 안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라방을 그럼 해볼까? 이런 단순한 굉장히 이제 단순한 동기로 이제 라방을 했는데 이제 라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이렇게 댓글로 만나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고 그냥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댓글로만 만나도 굉장히 여러분의 이야기가 직접 들리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통하는 거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라방의 매력에 빠져서 오늘도 이렇게 라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이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변호사님 한 분당 사건을 몇 개나 맡으시나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변호사 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는 지금 한 50개, 좀 적은 변호사는 한 30개, 근데 보통 한 40개 정도 전후해서 이제 사건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사무실에 지금 변호사가 17명이니까 저희 사무실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총 몇 개일까요? 네. 17개 곱하기 40 하면은 이제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스토리 질문 중에 연애 때 많이 싸우면 이혼할 확률 높나요? 라고 하셨는데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건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약간 싸우는 횟수보다는 어떻게 싸운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싸울 때 너무 막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로 결혼을 해서도 안 좋겠지만 오히려 싸우면서 서로 다른 거를 맞춰가는 거는 전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혼소송 진행하다 보면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도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폭력적인 분이나 이제 욕을 하는 분이나 이런 분은 결혼 전에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혼 전에 욕을 하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는데 결혼 이후에는 전혀 없다? 이런 경우가 드물다는 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6에 수의사라는 꿈이 생겨서 치위생과를 때려치고 공부 중인 수험생에게 존경하는 변호사님이 해주실 말이요. 네, 존경하는 장 변호사 뭐라고 이야기를 저도 사실 26살 때 다른 직업을 하다가 27살에 이제 그만두고 로스쿨에 진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오, 그렇네요. 그래서 얼마나 이제 도전을 하시기 전에 떨리시고 걱정이 많으셨을지 정말 이해가 잘 가서 근데 인생은 진짜 짧으면서도 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후회 없이 끝까지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26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친구들은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타이밍인데 나는 이렇게 다시 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인생 전체로 보면 26은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예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 내가 정말 그거를 원하면 시작하기에 전혀 늦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그리고 저희 질문에 그 댓글에 상간녀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합의를 봐도 되죠.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조금 더 이후에 합의를 한 내용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소를 제기한 이후에 화해 권고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합의서를 첨부해서 이런 방법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만약에 나는 소송 제기를 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합의서를 잘 쓰셔야 되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합의했다라고 구두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서류를 잘 작성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 도움 받지 않고 그냥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 경우에는 약간 합의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 이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저희한테 이제 오게 되는데 좀 주변 분들 전문가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실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내가 빼놓은 거 없는지 체크하셔야 되겠죠? 네, 저도 26인데 용기 얻고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해봐야겠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26 얼마나 좋은 나이입니까? 저보다 20살이 젊네요. 네, 부럽습니다, 여러분. 26, 네, 화이팅입니다. 네. 언젠가는 이혼 소송을 할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소송 비용은 얼마 정도 마련해둬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이혼 소송 적금을 드시려고 하는 네,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변호사 비용은 다 차이가 많이 있으세요. 뭐 보통 평균적으로 550. 네. 근데 이제 뭐 가압류가 추가된다 그러면은 뭐 110 추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그거 변호사 비용 이외에 이제 법원에 내는 비용이 있으세요. 법원에 내는 비용은 뭐 작게는 50부터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으면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청구하면 몇 천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가압류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청구할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청구하는 금액이 많다. 그러면은 변호사 비용 이외 몇백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법원 비용으로요. 네, 그리고 태극권 열흘 내내 쉬지 않고 하기 vs 당 채우기 열흘간 금지. 선택은 당 채우기 열흘간 금지 하겠습니다. 네. 네. 매일 태극권을 하지 않으면 이제 가시가 돋치는 네, 변호사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스토리 질문 중에 변호사님들께 결혼이란 이혼이란 라고 하셨어요. 장 변호사, 결혼이란 이혼 과정에서 도움을 드리는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결혼 생활이나 이혼에 대해서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아직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혼이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혼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네. 결혼이란 둘이 함께 하는 거죠, 뭐. 예, 그죠? 결혼이란 둘이 함께 하는 거고, 이혼이란 홀로서기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들은 그 홀로서기를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결혼보다 이혼이 너무 힘든 것 같다고. 이혼이 쉽지 않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스토리 질문 중에 깍 인스타 잘 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변호사님들을 만나뵐 일이 없어서 궁금한 게 사무실마다 전문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에는 이런 전문 분야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이혼 상속 전문인데 그런 전문 분야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우선 3년 동안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일단 변호사 경력 이제 변협에서 인정해주는 그 이혼 전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 경력 3년이 있고 이제 변협에 이제 강의를 일정 기간 듣고 이혼 관련 이혼 사건을 뭐 일정 수 이상 진행을 해야 변협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명칭을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분야를 조금 다른 변호사보다 조금 많이 했어야지 이혼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네. 저는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공부 방법은 우선 기출 문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부는 정확한 방법으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장 변호사가 이야기해드린 거는 정확한 방법. 네. 일단 아무리 책을 보고 있어도 시험에 안 나오는 거를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안 해서 4번째 사실혼 관계인데 상대의 바람으로 헤어지게 될 경우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어요. 어떤가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상간녀가 혼인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이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충분히 진행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혼이기 때문에
혹시 그 상간녀가 말하자면 혼인 관계라고 하는 걸 몰랐었으면 상간녀 소송이 안 되지만 알고서 만난 거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상간녀 소송 가능하십니다. 옷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네, 아무래도 법정에는 특별한 옷을 장만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사실 그냥 거의 특정 브랜드의 옷을 많이 이제 구입을 하고요. 입어서 편한 옷.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장류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장 변호사는 어디서 구입을 해요? 네, 저도 정장 위주로 구입을 하느라 특정 브랜드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브랜드는 여기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고, 네. 상간녀가 이제 소장을 받고 회사에 알려서 남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명예훼손 적용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상간녀가 소장을 받고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회사에 알려서 남편이랑 상간녀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제 남편한테도 불이익이 간다. 이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냐? 라는 질문이에요. 장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알렸는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사과에만 이야기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공연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어서 명예훼손이 안 될 수 있는데, 상간녀가 막 자기가 소장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회사에 내가 이렇게 소장받았다. 근데 내가 바람핀 사람은 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바람핀 상간녀가 내가 이 사람이랑 바람폈다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는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딱히 착한 사람도 아니고 아량이 넓은 사람도 아닌데 변호사를 할 수 있을까요? 15살 학생입니다. 어때요? 장 변호사? 제가 변호사가 된 걸 보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네, 같습니다. 그럼요. 15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하고요. 착한 사람 아니어도 변호사 할 수 있고, 아량이 넓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변호사 할 수 있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세요. 변호사분들과 과도한 메이크업이나 염색, 네일아트, 지양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아쉽진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과도한 치장 못해서, 네일아트 못해서 아쉽지 않은지. 저는 원래 약간 그런데 관심이 많이 없는 편이라 아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네일아트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거 뭐 붙이면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하고 웃고 떠드는 동안에 벌써 3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저희 텀블러 이벤트로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텀블러 받으시려면 저희 라방스 조변이라고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한테 D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텀블러 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거 DM 보내주셨는데 못 받으신 분도 다시 요청하시면 저희가 살펴보고 드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을 해주세요. 오늘 목요일 저녁 시간도 여러분이랑 이렇게 라방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하게 됐고요. 라방 이제 1시간 되면 이제 다 주말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장 변호사 오늘 첫 번째 라방이었는데 어땠어요? 너무 떨렸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훨씬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목요일 저녁 되세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